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때 결혼 3년 차였던 30대 여성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사람이었고 저와 같은 은행원이었지만 저랑 다른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소개시켜줘서 만났는데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죠. 제가 일하고 있는 은행이랑 집이 좀 멀었거든요. 남편한테 출퇴근이 힘들다고 하소연 좀 하니까 직접 데리러 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래줘서 너무 고마웠죠. 남편이 이 정도만 잘해줬겠어요? 주말에 만날 때마다 데리러 와주고 제가 갑자기 드라이브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집에서 나와서 달려와줬죠.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행동을 무려 1년가량 했어서 결혼할 나이도 됐겠다.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수월하게 아이도 갖게 되고 출산도 별 문제 없이 해버렸어요. 그래서인지 결혼 후 크게 싸우는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과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평온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삐그덕대기 시작한 건 우리 아이가 2돌이 막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퇴근하고 돌아와서 친정에 맡겼던 애를 데리고 왔는데요. 남편이 집에 없길래 어디냐고 문자를 보내봤거든요.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났는지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딸이랑 같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때마침 소나기가 몇 분 동안 막 쏟아졌어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착각이었죠.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였어요. 말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나 싶어서 얼른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시모가 우산을 쓰고 왔는데도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시모 표정까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실에서 얼른 수건을 꺼내서 건네드리며 이리 물었죠. 어머님,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급하게 오신 이유라도 있으세요? 갑자기 비가 오면 마중와달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어머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수건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흑흑대며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글쎄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거 있지. 건강하고 말짱하던 남편이 갑자기 물건을 찾고 잃어버리고 맨날 가던 길도 헷갈리더라고. 얼마 전에는 내 이름까지 까먹어서 병원 가서 검사해 봤는데 치매래. 시모가 울먹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순간 등골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일단은 정신 차리고 어머님을 안으로 모셨죠.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으시더니 방바닥만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괜히 온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러 온 거야. 며느리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니? 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당한 대안만 생각나더라. 아니, 저도 너무 멘붕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는데 시모가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땐 그 대안 중에 해결이 가능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터무니없이 시어머니께서 이러셨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한 대안 좀 들어봐라. 1번, 남편을 정신병동에 넣어놓는다. 2번, 남편을 노숙인 쉼터에 맡긴다. 이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게 좀 있는 것 같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머뭇거리다가 시모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했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을 어떻게 정신병동에 넣고 노숙인 쉼터에 맡기겠어요. 어머님이 지금 당황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 알겠는데 하니까 시모가 옳았구나 잡았다 싶었는지 갑자기 저를 붙잡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네가 네 시아버지 좀 모셔라.
생각해보니 나도 울 남편 아프니까 생활비 해야 될 돈을 벌어야 하잖니. 울 둘째 아들은 노총각에 시댁이랑 먼 울산에서 살고 있어서 100번 양보해도 며느리 네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장남 집안으로 시집 왔으니까 좀 이해해줘라.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모가 워낙 뻔뻔하게 나오니까 다시 보게 됐죠. 하지만 최대한 기분 나쁜 티는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전 애 봐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을 어떻게 모셔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누가 들으면 제가 전업주부인 줄 알겠어요. 어머님이 전 그러시면 은행 그만두고 아버님 돌봐드릴까요? 솔직히 시부 안 모시고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 하잖아요. 제 딴은 최대한 양보해 드린 건데 시모가 계속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비까지 맞고 와서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데 그러고 싶니? 내가 괜히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줄 알아? 치매 노인 돌볼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네가 한 달에 200씩 나 줄래? 그럼 내가 일 안 나가고. 아니면 네 시애비 그냥 갖다 버려? 내가 이 나이에 치매 걸린 남편 돌봐야 쓰겠니? 이게 뭔 소린지 나 참. 시모가 갑자기 이렇게 압박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일이 맞서버렸죠.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예민해지신 거 알겠는데 좀 진정하세요. 어머님도 지금 남편이 외벌이로만 사는 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냥 아버님 요양원에 맡기든가 요양보호사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확 던지시는 거 있죠?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뭐? 네 시부를 요양원에 맡기자고? 요양보호사를 쓰자고? 이게 듣자 하니까 막 나가네. 며느리 네가 이 정도로 양심 없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그리고 너 지금 우리 아들 능력 부족하다고 은근히 까는 거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럼 자기는 양심 있고 인정머리 있어서 시부 갖다 버리자고 했나요? 와 진짜 내로남불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왜 그렇게 보시냐고 착각하지 말라고 대꾸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막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해주니까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니는 은행원까지 할 정도로 똑똑한 년이니까 기강 같은 거 안 잡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널 너무 좋게 봤던 거네.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나 때는 시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리 소리치셔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모가 핸드백에서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들, 너 지금 어디니? 야근하고 집 가는 길이라고? 잘 됐다. 얼른 니네 집으로 와라. 내가 방금 비 맞으면서 네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너네 아빠 치매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요양원에 맡기자고 하더라. 시모가 일부러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해놔서 남편이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더니 그 다음에는 시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셨고요. 여보, 얼른 며느리 내려와. 당신이 치매 걸렸다고 말하니까 며느리가 뭐라 했는지 알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 세상에 이런 불효도 없어. 당신 치매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요양원에 맡기자고 하는 거 있지? 당연히 앞뒤 설명 없이 제가 말한 것만 이야기하니 남편이랑 시부 반응이 안 좋았죠. 몇 분 뒤에 시부랑 남편이 와서 저한테 엄청 뭐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께서 먼저 저한테 이리 호통치시더라고요. 며느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날 요양원에 집어넣겠다니? 내가 너한테 잘해줬던 건 다 까먹었냐? 나 챙겨줄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기서 남편까지 나서서 저를 천하의 몹쓸 불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저한테 이리 말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친딸처럼 챙겨줬는데 1억이야?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치매 걸렸다고 생각해봐. 네 부모가 아파도 이럴 거야? 이 와중에 남편이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바로 반박해버렸어요. 그럼 우리 엄마나 아빠가 치매 걸리거나 아프면 모실 거지? 그거 약속하면 내가 아버님 모실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시라고 압박 주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나 아빠를 모실까? 나 이거 되게 실망스러운데? 당신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제가 이리 남편을 가르치려고 드니까 시부모가 얼척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가 황당해하면서 저한테 이러고 있었는데요. 며느라, 너 예전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변했니? 난 너 그렇게 안 봤다. 정말 착하고 온순하게만 봤는데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죠. 저도 이제 예의 차리는 거 다 포기하고 이리 얘기해버렸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예전에 안 그러시더니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제가 변했다고요? 네, 맞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네요. 호구 같은 며느리 원하시는 거면 다른 집 며느리 구해오세요. 이러고 시부모 내쫓아 버렸는데요. 남편은 제 팔을 막 잡아당기면서 말리더니 이런 소리를 씨부리더라고요. 당신 지금 선 넘었어. 다른 집 와이프는 알아서 집안일 하면서 시부모님 모시던데 당신은 왜 그래? 다른 건 다 안 봐라. 남들처럼만 해달라니까? 그게 어려워? 그때부터 저도 눈깔이 획 돌아가서 남편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속 시원하게 남편을 비꼬아버린 거죠. 나 은행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면 아버님 모실 수 있어. 그렇게 불만이면 은행 그만둘까? 당신 혼자서 돈 벌래? 다른 집들은 남편이 외벌이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 라고 언성 높이니까 남편이 금방 깨갱하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점차 심해졌어요. 결국 시부는 시모가 간병하기로 결론 났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모의 시집살이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찾아오신 거라서 당황했어요. 일단 문을 열어드리면서 이리 물었거든요. 왜 또 말도 없이 오신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찾아오시면 저도 이제 더 이상 문 못 열어드려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다음엔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 뒤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죠. 어머님, 아버님, 저분은 누구세요? 뒤에 저분이랑 같이 오신 거 맞죠? 라고 물었더니 시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적 없니? 결혼식 날이랑 시댁 행사 때 본 것 같은데 네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었잖니. 그걸 그새 까먹었어? 우리 들어가야 하니까 비켜라. 그리고 그 셋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매 초기인 시부는 오자마자 가만히 소파에 누워 있었고 시모가 갑자기 TV 선반을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더니 저보고 이러셨어요. 며느라, 이게 뭐니? 너 집안일 하기는 하는 거니? 먼지가 너무 많다. 여기도 한 번도 닦은 적 없지? 우리 아들 기관지 약해서 이러면 안 돼. 아유, 네 눈엔 이 먼지가 안 보여? 게다가 먼 친척이라는 여자도 베란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쓰레기까지 뒤져가며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해댔어요. 어머, 이게 뭐야? 배달 음식 용기가 너무 많아요. 배달을 얼마나 시켜 먹었으면 이게 이렇게 쌓여있어? 그냥 시켜 먹지 말고 직접 해 먹으세요. 이렇게 돈 펑펑 쓰려고 치매 걸린 어르신 안 모시고 직장 생활하려고 한 거예요? 월급 받아서 이따위로 쓰는 거냐고요. 이렇게 난리를 쳐대길래 바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 진짜 바쁘더라도 남편 아침 저녁상도 다 차려주고 있었거든요. TV 선반도 먼지 한 톨 없는데 꼬투리 잡으려는 게 다 보였죠. 저는 정말 집안일에 있어 떳떳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쓰레기통에 있던 배달 음식 용기들 전부 다 남편이 저 몰래 시켜 먹은 거예요. 남편이 새벽에 축구 본다고 내내 깨 있었거든요. 저 잠든 사이에 시켜 먹어놓고 분리수거도 안 한 거라고요. 그리고 TV 선반에 먼지 한 톨 없는데 무슨 먼지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시부모 보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묻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하소연했어요.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리고 당신 친척이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 딱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울 아버지 버리려고 하고 집안일 제대로 안 한다고 해놓고 잔소리 듣는 것도 열받아 하냐? 정말 실망이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이거 이혼감이야. 이런 소리까지 하길래 제가 그때 얼굴이 다 시뻘개졌죠. 결국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리 윽박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진짜로 이혼하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아버님 안 모신다고 했어? 당신 혼자 외벌이 할 수 있으면 모시겠다고 했잖아. 떼거지로 몰려와서 멋대로 집안 뒤지고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만만하냐고 길길이 날뛰니까 남편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더라고요. 이혼하자. 나 당신 같은 여자랑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당신이 아버지 못 모시겠다고 했을 때도 참아줬는데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기 목구멍까지 치솟더라고요. 딸이 집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으니까 간신히 참아내면서 이리 말했죠. 뭐라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혼하자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혼하자는 말은 내가 꺼내야지. 당신이 꺼낼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따지니까 남편이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그러다 애 깨겠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쉿거리더니 이리 말하더라고요. 조용히 좀 해. 당신 애 엄마 맞아?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내가 장난으로 홧김에 이혼 이야기 할 것 같아? 장난 아니니까 이혼하자. 내일 서류 떼올게.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나서서 저를 드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우리 딸 있는 거 다 아는데도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질러댔어요. 지금 당장 이혼해라. 뭐 이딴 여자가 다 있니? 넌 하필이면 저런 걸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놨니? 3살 된 우리 딸이 그때 낮잠 자느라 안방에 있었거든요. 시끄러운 소리에 문 열고 나와서는 이런 식으로 울먹거리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왜 아빠랑 싸우는 거야?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왜 혼내는 건데? 엄마는 뭐 잘못했어? 딸이 그러는 모습을 보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절 무슨 바람 피우다가 걸린 며느리 마냥 쥐잡듯이 하는데 거기서 이혼 못하겠고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홧김에 이런 식으로 내지르고 말았죠. 그래, 당신 말대로 이혼하자. 당신이 뒤늦게 후회한다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도 용서해줄 마음 안 드니까 지금 딱 이혼하면 되겠네.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저랑 제 딸을 가리키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여기 내 집이니까 나가. 세빈이도 데려가. 오늘 안에 나갈 수 있지? 짐 대충 싸서 나가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가로 보내줄게. 오늘 안에 안 나가면 내가 내쫓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딸 이름이 세빈이거든요. 아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을 저한테 보냈어요. 이 말을 듣고 어찌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남편이 하는 행동이 친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루빨리 이런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른 짐 싸서 딸이랑 같이 친정집으로 와버렸죠. 친정집으로 가서 친정 부모님께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파렴치한 짓거리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갑자기 왜 짐 싸들고 딸까지 데려왔냐면 어머님이 갑자기 아버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병동 이야기를 꺼내시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 거기에 아버님을 집어넣겠대. 내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럼 내가 간병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 난 직장도 다니고 있고 집안일에 육아도 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했거든? 그때부터 어머님이 이상해지셨어. 아버님이랑 같이 먼 친척도 데리고 오더니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 있지? 남편도 시부모님 편을 들길래 치매 걸린 아버지 안 모시고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여자 필요 없대. 이혼하자고 하면서 세빈이랑 같이 날 내쫓아버렸어. 제가 이러니까 친정 부모님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제가 한 말을 잠자코 듣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점을 보러 갔었다. 얼마 전에 전화로 승진 문제랑 이직 문제로 고민이 된다고 했었잖아. 신년 운세도 볼 겸 네 운세를 보러 간 건데 네가 삼재라고 아예 안 봐주더라. 네가 삼재였는데도 별일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다고 하니 착잡하네. 그냥 참지 말고 이혼해라. 시댁 식구들이 못 살게 굴면 남편이라도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같이 나서서 뭐라 하는데 어쩌겠냐. 네가 버티지를 못할 거니까 더 못 볼 꼴 보기 전에 갈라서. 제 말을 전달들은 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직접 그런 일을 당한 저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제야 울먹거리고 있으니까 과묵하게 듣고만 있으시는 아빠도 저한테 이런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사돈들 그렇게 안 봤는데 못 쓰겠네. 너 설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 시집살이 당해온 거냐? 왜 말을 안 했어? 이제 와서 털어놓으면 어째?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른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남아있는 온갖 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리 대답했죠. 알겠어. 내가 보기에도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이 세빈이까지 내치면서 그렇게 막대할 줄 몰랐어. 그런 사람하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했다니 나도 믿겨지지 않아. 친정 부모님이 그날 절 꼭 안아주셔서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결국 전 친정 부모님 말대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삼재는 맞기는 한가 봐요. 제가 이직 문제를 고민한 이유는 제가 직장 내에서 갈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몇 달 전에 지점장님이 새로 왔는데 저를 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자기보다 일을 잘하고 동료들도 그 사실을 은근히 인정하고 있으니까 질투가 났나 봐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탕비실에서 동료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랑 친한 동료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지점장님 일을 너무 못하시더라고. 주아 씨가 일을 더 잘하는데 차라리 주아 씨가 지점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랑 친한 동료가 이런 식으로 막 제 칭찬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를 지점장님이 듣고 있었나 봐요. 보란 듯이 발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더니 저를 노려보고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이 조금 늦거나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오면 뭐라 하지도 않는데 제가 1분만 늦어도 이런 식으로 뭐라 하셨어요. 주아 씨, 일찍 좀 다녀. 요즘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주아 씨가 지점장인 줄 알겠어. 지점장은 나니까 내 눈치 좀 보지. 이뿐만인 줄 아세요? 심지어는 같이 밥을 먹는데 이렇게 지적질을 해대는 거예요. 주아 씨 너무 늦게 먹는 거 아니야? 아주 세워라 내워라 밥을 세워가면서 먹네. 일하기 싫어서 그래? 이러니까 맨날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냥 주아 씨 두고 가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점장이 그런 짓을 하니까 다른 동료들도 눈치를 보고 제 편을 못 들어줬어요. 결국 제가 그 자리에서 일이 반박해줬죠. 그렇게 바쁘시면 먼저 들어가서 일 보세요. 점심시간에는 앞으로 안 해줄게요.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저 두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지점장님 얼굴이 확 구겨지는 거예요. 진짜로 지점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다른 동료들도 제 눈치를 보다가 따라 나갔어요. 전 그날 혼자 밥 먹다가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죠. 그 뒤로 저랑 친한 동료가 문자로 이러더라고요. 주아 씨, 지점장님이 주아 씨하고 친하게 지내면 일을 더 많이 주고 일부러 야근을 시키더라. 그래서 말을 못 시키겠어. 내가 앞으로 인사 잘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다녀도 이해해 주라. 나도 눈치 없는 척 평소처럼 주아 씨랑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 친한 동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료들한테도 비슷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들한테 전부 다 이런 답장을 보냈죠.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괜찮으니까 인사하지 마세요. 말도 안 걸어주셔도 돼요. 점심시간에도 제가 밥 혼자 먹겠다고 할게요. 그 뒤로 제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도시락 꺼내놨거든요.
밖에서 밥 안 먹고 도시락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지점장님과 동료, 상사분들이 전부 다 저 빼고 점심을 먹고 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때마다 저 혼자서 끼니를 때우면서 묵묵히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점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휴, 저 똥꼬집 좀 봐. 나 같으면 먼저 다가와서 밥 먹자고 하겠다. 저러니까 이혼당하지. 지가 아주 잘난 줄 알아. 저런 성격으로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어. 결국 그 말 듣고 무너져 내려서 사직서를 내게 됐어요. 그 후로 도저히 은행 일은 물론 어떤 일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전 남편과 이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혼해버렸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지.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신기했어요. 병원에 드나들며 치료도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은행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해봐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단순 업무일 보는 사무직을 구했는데도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나와버리고 말았거든요. 제가 두 번째 퇴직 의사를 밝힌 그날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네. 세상에 회사만 다니라는 법 있니? 안 그래도 식당 차리고 싶었어. 나도 식당에서 은퇴할 때 됐으니 우리 딸이랑 장사 한번 같이 해보게. 네가 동기산에 빠삭하니까 잘할 것 같다. 직원들 관리하면서 회계 처리도 해줘봐. 우리 딸이 안 한다고 거절해도 엄마가 혼자서 해볼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엄마가 이러시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엄마가 전부터 식당 차리는 게 꿈이었다고 했거든요. 벌써 식당 하나 임대해서 인테리어 중이라고 하길래 엄청 기대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엄마를 따라 인테리어 해놨다는 식당으로 가봤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근사하게 해서 고급 식당 하나 꾸려놓으니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눈이 초롱초롱해지니까 엄마도 이렇게 제 마음을 떠보셨어요. 어때? 관심이 좀 생겨?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일 알아봐. 엄마는 네가 워낙 야무져서 회사원보다는 장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셔서 뜬금없이 창업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식당은 직장이랑 다르게 엄마랑 일하는 거고 직원들 몇 명은 엄마랑 친한 사람들이라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새 직장 들어갈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증세가 없어서 일을 잘 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식당으로 출근해서 서버들한테 일을 알려주고 지시 내리고 있었는데요. 바쁘면 당연히 저도 서빙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가게 뒤에 창고에서 식재료를 가지러 뒷문으로 나왔는데요. 이 뒷문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말이 적혀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대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대박. 어딘가 낯이 익어서 슬쩍 보니 이전 시모가 이전 남편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한 그 여자인 거 있죠?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봤더라도 저인지 몰랐을 게 제가 마스크를 눈 밑에까지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이 여자가 왜 있지? 싶어서 뒷문 근처에서 식재료를 찾는 척하면서 통화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은행 오빠네랑 상견례 하러 왔어. 내가 이따 화장실 가면서 또 얘기해 줄게. 나 이번에 진짜 등골 제대로 뽑아 먹어야 돼. 일단 끊어봐. 나 담배 냄새 좀 빼고 들어가야겠다. 이것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조용히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식당 안에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전 시댁 식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 시부모 또래로 보이는 부부가 또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곧이어서 뒷문 쪽에서 봤던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걸 본 순간 이전 시댁 식구들이 상간녀를 신혼집까지 들여놓고 먼 친척이라고 속인 건가 싶었죠.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자가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후다닥 화장실로 먼저 뒤따라갔죠. 설마 하는 마음에 스마트워치 녹음 기능도 켜놓고요. 근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 멍청한 기집애가 화장실에서 또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지 계획을 아주 술술 불고 있더라고요. 아, 멍청한 년. 그 여자가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은행원 등골 좀 빼먹으려고 재산을 속여서 말했는데 그 은행원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이참에 결혼해서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으니까 재산 서류 조작 좀 해줄 수 있어?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일단 속여서 결혼한 다음에 은행원 놈 실수 잡아내서 이혼하면 되지. 어떻게든 은행원 때문에 이혼하는 걸로 시나리오 짜서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 받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해봐.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전문 사기꾼 같더라고요. 하는 일 없이 외모랑 어린 나이로 남자들 꼬셔서 돈을 버는 것 같았어요. 이전 시댁 식구들이 상간녀를 신혼집까지 들여놓고 먼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상간녀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작전 짜는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길래 제가 몰래 녹음해뒀어요. 그렇게 저는 그년이 나가고 난 뒤 천천히 화장실에서 나갔고 이전 시댁 식구들이랑 그 여자 식구들이 들어가 있는 룸 쪽으로 갔는데요. 제가 일부러 룸 안으로 서빙하러 가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역시나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환장하겠는 건 뭔지 아세요? 치매인 줄 알았던 시부가 아주 말짱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저랑 이혼을 하려고 시부가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해서 네가 모셔라, 못 모시면 이혼이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였네요. 이 인간들 진짜 악질 아닌가요? 당장이라도 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더 큰 게 뒤에 남아있었으니 참고 또 참았어요. 바로 그때 이전 시모가 희죽대면서 이리 말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사돈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대단한 집안이네. 이전 며느리보다 더 돈이 많은 며느리 만나서 팔자 피겠어. 이전 시모가 그 상간녀가 돈으로 보였는지 귀가 입에 걸렸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전 남편이 저를 알아봤나 봐요. 제가 룸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저것들을 참교육시켜줄까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이전 남편이 다가와서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나랑 이혼하더니 식당 일하고 있냐? 너 은행에서 적응 못해서 사표 냈다며? 내가 지점장님한테 다 들었어. 내가 지점장님이랑 진짜 친했거든. 얼마나 재수 없었으면 그 착한 형님이 그랬겠냐? 내가 밥이랑 술까지 사주면서 그냥 따돌리라고 부추기니까 그냥 알아서 당신 못 살게 굴던데?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네 인생 그리 망쳐버렸어.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근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은행원 유니폼보다 식당 앞치마가 더 잘 어울리네. 그 말을 듣고 제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고함을 내질렀어요. 뭐? 네가 한 짓이었다고?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너 하는 짓이 끝까지 쓰레기 같구나. 이전 남편은 쓰레기 같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푸하하 웃어버리더니 저한테 일이 빈정대더라고요. 뭐? 쓰레기? 쓰레기가 잘 사니까 배 아파? 사실 이혼하기 전에 당신 몰래 연애하고 있었거든? 당신보다 어리고 예쁜데 돈까지 많은 여자 만났어. 그게 바로 당신이 방금 본 미혜거든? 위자료 없이 당신이랑 이혼하고 조건 좋은 미혜랑 결혼하려고 수쓴 거야. 당신은 나한테 버려준 거라고. 그럼 둘 중에 누가 쓰레기일까? 쓰레기는 당신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가 한 짓거리를 고백하면서 제 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전 남편이 이런 공갈을 해대는 거 있죠? 당신이 여기서 이혼한 전천이 뭐니 개지랄 떨면 내 인맥 총동원해서 당신 인생 여기서 더 망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당신이 당한 거 생각해봐. 나 그냥 겁만 주는 거 아니라고. 이전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것도 모자라 지점장 그놈을 부추겨서 제 경력까지 망가뜨렸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지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상간녀 본색도 모르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자빠진 거 아니에요.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꼴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머릿속으로 번뜩 물어봐야 할 게 생각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는데요. 야, 내가 하나만 더 따져 묻자. 네 아버지 치매도 아니었지? 너 이것도 나 속인 거니? 그런데 이전 남편이 얼척없게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그거? 치매였는데 다 나으셨어. 당신이 모시고 산 것도 아닌데 그건 왜? 당신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혼당한 것 같아서 억울해? 세상에. 치매가 완치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전 남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휙 가버리길래 제가 따라갔어요. 이전 남편 따라 룸 안으로 들어가니 상간녀 쪽 부모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상간녀랑 이전 시댁 식구들만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반찬 그릇을 내밀더니 이런 소리를 씨부리는 거예요. 야, 열받아서 내 뒤 쫓아왔냐? 나 짜증난다고 음식에 이상한 것 한 거 아니지? 여기 음식 맛이 왜 이러냐? 이건 싱겁고 이건 짜네. 이 반찬들 다시 해와. 얼른 가져가서 지금 해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주는 건 아니지? 지금 바로 재료 다듬어서 신선하게 해오라니까. 물도 다 먹었으니까 물도 가져와라. 표정이 왜 그래? 아, 팁 안 줘서 그래? 아줌마, 여기 팁 10,000원 줄 테니까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저를 도발하고 있길래 제가 제 옆쪽에 있던 이전 남편의 새 신부가 되려내게 한마디 해줬어요. 저기요, 미애 씨. 화장실에서 신나게 전화통화하던데 누가 들을까 걱정도 안 했어요? 야, 이영태. 나 화장실에서 네 새 신부가 하는 말 다 들었어. 무슨 말 들었는지 궁금하지? 제가 이러니까 상간녀 표정이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때 상간녀 쪽 식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상간녀 엄마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따님분이 남자들 등쳐먹는 사기꾼 같아 보이는데 아세요? 제가 사실 이 사람 전처거든요. 화장실에서 따님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전 남편이 은행원이니까 꼬셔서 정착해본다고 재산을 속였대요. 같은 사기꾼한테 재산 서류 좀 위조해달라고 부탁하던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상간녀 부모가 상간녀랑 한편은 아니었나 봐요. 상간녀 엄마가 상간녀한테 이런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너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는 안 다니고 사람들 사기치고 다닌 거야? 너 예전에도 그래서 내가 흠씬 두들겨서 정신 차리게 한 줄 알았더니 아니 없네. 그때 엄마한테 혼난 걸로 부족했던 거야? 어? 상간녀 엄마의 고함 소리에 상간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로 이전 남편의 상견례가 발칵 뒤집힌 거죠. 상간녀 측 엄마는 물론 아빠까지 낯빛이 정말 많이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상간녀 아빠가 자기 딸한테 일이 물었는데요. 제발 아니라고 좀 해봐. 너 이번에도 꽃뱀짓거리 하면서 돈 뜯어냈어? 아, 그래. 은행원이 뭐가 부족하다고 백수인 널 만나겠냐. 널 믿은 내가 멍청한 거지. 상간녀가 답을 못하니까 상간녀 엄마가 미친 듯이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상간녀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날뛴 거죠. 힘들게 낳아서 키워놨구먼. 감히 또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녀. 난 너 이렇게 안 키웠다. 정말 부족함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상간녀가 부자인 줄 알았던 이전 남편도 상간녀 보고 이런 욕을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뭐라고? 당신 사기꾼이었어? 집안 잘 산다는 말 전부 거짓말이었냐고. 어쩐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도 됐다고 거절하더라. 처가 안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지? 이전 남편이 방방 뛰면서 난동을 피우니까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룸 안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거기서 이전 시부모까지 나서서 난리 부르스를 쳤죠. 이전 시모는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어요. 내가 너 같은 걸 그냥 둘 줄 알아?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았냐고.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아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던데 1억이야? 우리가 이대로 파혼으로 끝낼 줄 알았어? 우리 아들이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고소할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한테 복수할 거라고.
이전 시부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상간녀가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며 이리 묻더라고요. 증거 있어요?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한 줄 알아? 전부 다 증거 인멸해서 승소할 수도 없을걸?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해봐요.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게. 상간녀가 당당하다 못해 기고만장해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 꼴 보고 있기 힘들어서 제 핸드폰을 꺼내줬어요. 화장실에서 녹음한 걸 틀어주면서 이리 말해버린 거죠. 저 꽃뱀 말이 맞아요. 이영태랑 아줌마 아저씨 무슨 수로 고소하게요? 증거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증거 버젓이 들고 있는데 고소해서 승소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잘못했다고 비세요. 그러면 이 녹음본 드릴게요. 이전 남편 이름이 이영태였거든요. 이전 남편 이름 막 부르면서 이전 시부모 보고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고 비웃고 있으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전 시부모가 제 말 듣고서 눈을 크게 치켜뜨며 이전 남편을 쳐다봤어요. 이전 시모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니 이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점점 현실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진짜로 증거가 없어? 진짜로 문자나 전화통화 내역에도 재산 이야기를 한 흔적이 없다고? 결혼한 상황도 아니라서 서로의 통장이나 재산 서류를 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지? 넌 그냥 재혼할 며느리 이것이 돈 많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었던 거야. 이전 시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전 남편을 보면서 한참을 중얼거렸는데요. 그러다 이전 시모가 확 고개를 돌려 제 앞에서 이렇게 빌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으니까 며느리라 불러도 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 증거 좀 주라. 노후 자금이 확보가 안 돼서 아들 결혼으로 말년 좀 잘 보내보려고 하다가 이 꼴이 났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사과할게. 미안하다 주아야. 지 불리해지니까 이전 시모가 사과를 다 하더라고요. 이전 남편도 나서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어요. 미안해 세빈이 엄마. 내가 미애 저것 마음에 들려고 갖다 바친 명품백이랑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 당신이 제발 구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미해년한테 얼마나 줬냐면. 이전 남편 말을 들어보니 돈도 꽤 갖다 바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똥줄이 탔겠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전 남편이 이번엔 일이 빌빌댔어요. 주아야, 우리한테 증거 넘겨주면 너한테 살해 꼭 할게. 당신도 지금 은행 잘려서 여기서 알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돈이 궁한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묻길래 제가 들고 있던 쟁반으로 그놈 머리통을 내리쳤죠. 이전 남편이 휘청거리면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길래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기 우리 식당이야. 내가 주인이다 이 새끼야. 그리고 나 당신이 한 사과 마음에 안 들거든? 이전 시댁 식구들 사과가 개떡 같아서 받아줄 마음 없으니까 다시 해봐. 내가 우리 엄마 부를게. 제가 직원들한테 사장님 좀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모여서 구경하고 있던 직원들이 불이 나게 달려가더니 엄마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댁 식구들한테 이리 지시 내렸어요. 우리 엄마랑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어머님, 이제 어머님도 아니죠? 아줌마랑 너도 와서 내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뭐라도 해보라고. 아저씨도 저 속이려고 치매 걸린 척 연기했잖아요. 아저씨도 싹싹 비세요. 네 아빠 치매 걸렸다고 구라쳐서 이혼당하게 한 것과 은행에서 잘리게 만든 것도 사과해. 그래야 이 녹음본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전 시댁 식구들이 정말로 무릎 꿇고 빌었지만 녹음본을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내쫓아버리니까 이전 남편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나 억울해. 사과하면 녹음본 주기로 했잖아. 나 이러다 아예 망해서 세빈이 못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세빈이 아빠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길래 전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정색을 해줬죠. 지금 뭐라는 거야? 니랑 내랑 무슨 사이라도 돼? 이미 네가 배신한 사이고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안 꺼지면 경찰 부른다. 여기서 인생 더 피곤하게 만들어줄까? 제가 이러니까 이전 시댁 식구들이 주춤주춤 거리더니 식당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이전 남편, 이전 시모, 이전 시부가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연락해 댔어요.
정말 하나같이 너무 징그럽게 불쌍한 척 해댔지만 그 와중에 이전 시모가 제일 최고봉이었죠. 이전 시모가 글쎄 제게 이런 문자를 남겼거든요. 며느라, 제발 녹음본 좀 넘겨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무 분해서 그래. 걔 때문에 우리 집 사람들 인생이 전부 다 망가졌어. 넌 식당 안에서 우리들 실컷 참교육해주지 않았니? 이제 우리가 걔 골탕 먹이게 아량 좀 베풀어 줘라. 제가 이 문자를 무시하려다가 예전에 당했던 게 생각나서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장을 보내주면서 골려줬어요. 골탕 먹어야 하는 건 아줌마 아니야? 아줌마가 아직도 분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뉘우치고 있어봐. 혹시 알아? 아줌마가 저 세상 가기 직전에 녹음본 손에 쥐어줄지? 그 뒤로도 저는 녹음본을 빌미로 이전 시댁 식구들을 농락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집 앞까지 다다르니까 이전 남편이었어요. 이전 남편이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 아직도 화 안 풀렸어? 증거 주면 안 될까?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가 안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말만 해. 뭐든 다 해서 당신 기분 풀어줄게. 이전 남편이 그러는 게 너무 짜증나는 것도 모자라 더 이상 이 인간들 면상 안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남편 눈앞에서 녹음본을 지워버리니까 아주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제가 이전 남편에게 이리 말하면서 이전 남편을 갖고 놀았어요. 야, 왜 질질 짜는 거야? 사실 따로 백업해둔 거 있어. 난 너처럼 멍청하지 않거든. 내가 평생 너 모욕 줘야 하는데 이걸 바로 지워버리겠니? 이러니까 이전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남편 뿌리치고 친정집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참교육 아니겠어요? 이전 남편 인생이 제 손안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게 너무 즐거워졌어요. 여러분도 이전 남편이나 이전 시댁 식구들한테 상처받아서 이혼당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저처럼 복수해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